일본이 원하는데도 미국이 북한 공격을 주저하는 이유.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의 사정거리에 너무 많은 미군이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오키나와 도쿄 인근의 미군 기지를 선제 타격해야 그나마 좀 더 버틸 수 있겠죠. 북미 전쟁 시 일본이 제일 목표가 된다는 것, 바보들도 알 것입니다. 북한의 미군이 상륙하지 않아도 미국이 이깁니다. 이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나만 아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상륙할 이유도 사실 없죠. 장거리 미사일로 부숴놓고 한국군 올라가라 하든지, 귀찮으니 중국 보고 신탁 통치하라고 하든지, 북한에 자비를 베푼다며 앞으로는 까불지 말고 살아보라 하겠죠. 미국 항공모함의 전력이면 중국과 전면전에도 밀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북미 전쟁이 아닌 남북 전쟁을 원합니다. 조금 지난 일이지만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공영방송 NHK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어 홋카이도 동쪽 해상 약 2000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쏘지 않았는데 미사일 낙하 지점까지 비디오를 곁들여 방송한 것입니다. 20분 뒤에 부랴부랴 기사를 삭제하고 방송 오류를 사과했는데 핑계가 걸작입니다. 항공훈련 연습용으로 내보냈답니다. 그런데 NHK가 보도한 이 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ICBM 발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의도와 다르게 미국에서 일본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오류 방송이 처음이 아닙니다. NHK는 이전에도 몇 번 같은 실수를 했었는데 그때는 가벼운 촌극 정도로 치부하고 미국은 조심을 당부하였는데 이번엔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은 이전의 상황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백신 제공 의사까지 밝히며 북한과 대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화해보기도 전에 일본발로 서로 잘못 판단할 수 있어서입니다. 북한이 바이든 대북 정책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ICBM이나 핵실험 등을 자제해왔던 북한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다시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 미국이 끼워주자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일본이 나섰지만 북한 반응은 협박과 조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한 짓을 북한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평화 기류를 미국이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북미 간의 긴장은 작은 이유로도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할 것 없이 군사 옵션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도발 시 군사적 조치를 망설이지 않겠다는 말도 백악관은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협상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보이면서도 도발 없이 대화 신호를 보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대한 도발은 바이든의 정책 실패로 포장되어 반전을 바라는 공화당에 먹잇감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격에 여론과 지지율의 변화가 생기면 민주당이 22년 상원선거에서 공화당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에게 이 시점의 북한 도발은 그만큼 큰 정치적 무게를 가집니다.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바이든과 뭔가 돌파구를 열었다 해도 미국 상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북미 합의가 공수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지금 시점을 잘 이용하고픈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핵실험이나 ICBM은 물론이고 일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에도 북한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본래는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 정찰기와 스텔스기의 운용을 미국은 노골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ICBM에 대한 타격 영상이나 북한의 요인 생포작전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들에서 보여주는 작전 지역이 모두 북한의 영토 내라는 점입니다. 보여주는 의도는 명확합니다. 도발을 자제하고 현실적인 협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볼 때 이보다 더 큰 압박감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남한의 군사행동은 북한에서 여러 정황으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합니다. 남한의 전쟁 준비 움직임이 없으니
북한이 염려하는 것은 미군의 장거리 타격 능력과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알 수 없는 어느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으로 미사일을 쏜다 해도 요격 지점을 타격할 수도 없고 방어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먼저 중대한 공격을 주일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 일본에 하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건 한국의 태도가 명확해서 사실상 현 시점에 불가능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는 크기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미국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장난은 그런 점에서 참 기분 나쁜 행위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시절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 대응은 이미 사전 승인을 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한미군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북한의 미사일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군이 잘못 판단하거나 오보를 빌미로 북한을 타격한다고 했을 때 북한의 대응 타격이 어느 곳을 향할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제일 타격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주한미군과 한국의 주요 시설도 같은 급으로 북한은 대응하려 할 것입니다. 일본은 일본이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미국이 이를 한국에 지원하는 남북전쟁을 바라지 북미전쟁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일본이 한반도 전쟁을 바랄 이유가 사라집니다. 인도 태평양 미군의 전략물자 3분의 2가 일본과 진주만에 있습니다. 미국은 주일미군 주한미군의 안위가 일본의 이런 정신 나간 짓에 위험해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세계 무역이나 경제에 있으나 마나 존재감이 없는 북한과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도 자존심 상하는데 이런 오보로 미국 언론이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안위를 거론하고 미국 시민의 안위를 염려하게 하는 것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그런 짓을 지금까지 천연덕스럽게 일본이 해온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만 피해주는 군사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북한 타격을 바라는 듯한 댓글을 국내에서도 가끔 봅니다. 종합편성 채널들과 일부 유튜버들은 무슨 이유인지 미군의 선제 공격과 관련된 방송을 마치 자랑스러운 일인 듯 방송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무역 보복당한 날부터 한국 망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불매운동을 거의 미친 짓이라며 조롱하더니 이젠 전쟁을 부추기는 것인지 참 답답하네요. 언제쯤 정신을 차릴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어서 미국이 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발사되어 탐지하면 대량 미사일의 경로가 나오죠. 놔둬도 위험하지 않으니 놔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으로 향하는 미사일의 궤도는 요격은 못할지라도 북한이 탐지는 하겠죠.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스텔스 폭격기가 몰래 북한을 폭격하는 것까진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목표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한반도에서 북한이 먼저 심각한 도발을 하거나 도발이 명백한 징후가 아니면 군사 옵션은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한민족을 볼모로 한 실험은 일제식민지와 신탁통치, 그로 인한 6.25 전쟁과 분단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멀리 있는 미국은 본토 안전에 영향 없으니 여건과 이익이 보이면 할 수 있는 군사행동이지만 당하는 나라와 지역은 초토화되고 후유증을 그 국가 국민이 온전히 견뎌야 합니다. 그 국가가 남북한이고 한민족입니다. 미국에 일본에 중국에 어떤 이유로든 충성하는 듯한 바보짓을 하면 안 됩니다. 군사행동을 바라는 듯한 인상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빌미를 찾는 국가에는 농담을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긴장은 오래가선 안 됩니다. 북한도 한국도 모두 불편하기만 합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편함이 커지는 만큼 미국에 대한 의구심도 커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볼 때 미국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안전장치입니다. 한국의 주한미군의 가치는 거기까지입니다. 이 긴장을 완화하는 제안을 북미 양쪽에 한국 정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안에 북미가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